예, 피플인사이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사 의원님이 거의 확정이 됐죠. 네, 어제 오후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심층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 대상자는 김정태 회장, 최범수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한조 하나금융 나눔재단 이사장 3명이었습니다. 면접 후 김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요. 김 회장은 2012년 하나금융지주 수장으로 발탁된 후 2015년 연임했습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2021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하는 거잖아요. 예.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네, 김 회장은 특유의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임 기간에 경영 실적이 좋아졌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2013년 순이익은 9,90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 체제가 이어지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KB 하나금융그룹으로 합쳐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의 3년이 기대가 될 것 같고 김정태 회장 역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김정태 회장은 최종 후보로 선정된 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헌신하겠다.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추진 방안과 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으로 또 하나금융그룹의 행보도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애경그룹 잠깐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홍대 신사옥으로 이전을 한다고요? 예, 최영석 애경그룹 총괄 부회장은 2008년에 홍대 신사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철도 홍대 입구 역사에 그룹 통합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AK홀딩스와 애경산업, AM플러스 자산개발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홍대 신사옥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구상을 한 사람도 이제 최영석 총괄 부회장이다 보니까 사옥을 이전하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최영석 부회장의 실제적인 경영 체제가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취재가 됩니까? 네, 지난해 애경그룹은 대규모 경영 체제 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2세 경영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각 사업별 부문장 체제를 버리고 계열사 각자 경영 체제를 도입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경그룹은 올해 4,600억 원대 신규 투자를 할 예정이고 영업이익도 2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부회장은 이달 중순 애경그룹 신년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올해가 애경그룹이 대도약해야 할 원년이라고 밝히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또 최영석 부회장의 앞으로의 또 애경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소식 들려올 때마다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 스톡옵션으로 155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권오현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된 것은 스톡옵션 때문인데요. 권오현 회장은 2000년대 초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주식을 추가 취득했고요. 주당 평균 행사 가격은 25만 9천 원으로 총 45억 원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처분 가격이 취득 가격의 4배인 평균 100만 원이다 보니 주식으로 챙긴 차익이 144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대 중반이라서 자녀 주식의 평가 차이까지 고려하면 스톡옵션으로 155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집계 됩니다. 예, 이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어쨌거나 4배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은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50억 원 스톡옵션 우리들에게는 대박이긴 한데 이 연봉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분 연봉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작년에 200억 원 정도를 벌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인 중 1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받은 보수 139억 8천만 원과 하반기 급여, 상여금,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 등을 합치면 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등기임원 보고서액이 공개된 2013년 이후 전문 경영인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권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보수를 더하면 57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만큼 성과가 많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줄 텐데 실제적으로 권오현 회장하면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대단하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권오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산 증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85년 미국 삼성 반도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간 후 4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세계 반도체 시장 선두이던 일본을 제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던 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을 이끈 것에 대해 공로를 주장할 법도 한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권오현 회장의 스톡 옵션 얘기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얘기예요. 박항서 감독의.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소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에게 느꼈던 그 감정을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에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좀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 열광을 했었는데요. 현재 베트남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국민과 언론 모두 박항서 감독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는 23세 이하 대표팀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이 진행 중인데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최초로 4강에 올랐고 현지는 축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지 분위기가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피플인사이드에서 주로 경제인이나 CEO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여기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그룹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어서 저희가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공투자해 가시고요. 저희들은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